선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영 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화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은 복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9월 설립한 창원시 출연기관입니다. 저는 이 창원복지재단이 지난 6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본래의 설립 정신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또 아니면 방만한 공공위탁 운영에만 급급한지를 짚어보고, 또 앞으로 우리 복지재단이 창원시 전체의 복지정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복지재단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창원복지재단 이사장 홍재식입니다. 예,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재단은 창원복지재단은 설립 당시 복지의 전문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 아이돌봄,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 등 전혀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는 11개 기관을 모두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재단이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뭐죠? 네, 복지재단은 원래 그 창원 시민의 그 복지 향상이 주된 궁극적인 목표고요. 창원시의 복지 수준을 조금 올리자는 그런 의미에서 출범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복지를 분야별로 나누면은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요 근래에는 다문화까지 해서 한 7개 분야를 나누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은 복지재단이 원래는 지원기관으로 남아있었는데, 민간이 하는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공공기관들, 이런 부분에 중간적인 매개체 역할로서 남아있어야 되는데, 재단이 이제 시에서 급하게 예를 든다면은 그 재작년에 수탁을 받았던 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조직에서 문제성이 있으니까 공공적인 성격, 그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재단에게 좀 맡겨둔 겁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되면은 다시 민으로 환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성회관을 이제 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긴급하게 위탁을 받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3년 정도 됐죠? 네. 그 3년 동안 정상화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재단 측에서는 이제 피드백을 해서 보니까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 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에서 판단할 때는 아직은 재단이 1년이나 2년 정도 더 정상화시키기를 바라고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네, 수탁 계약을 하셨는데 지금 여성회관이라든지 그 복지재단의 원래 그 아까 뭐 5가지 복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복지마다 개별적인 전문성이 또 요구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노인복지재단에서 이렇게 그 시에서 맡긴다고 덥석덥석 받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네,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그 적정 수용 가능 범위라든지 또 전문성 유지의 한계라든지 이런 건 피력 안 하셨나요? 저희들이 재작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노인복지관석에 마산, 하포, 의창, 성산 종합노인복지관을 저희들 이관을 받을 때 사실은 저희들 본부 조직 내에서 그런 노인복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따로 본부 인원 중에서 경영지원팀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기도 했고, 그래서 시와 담당시 이제 그 과와 상당한 그 협의를 오래 해가지고 이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좀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진 재단이나 이런 곳으로 이관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같은 건 또 다른 분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전문성 검토 없이 무조건 맡으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또 이 그 영유아 발달이라든지 육아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영유아 발달이라든지 육아 지원에 대한 전문 연구 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복지의 전문성을 기초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전문 연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 복지연구팀에 네 분의 박사님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세 분의 이제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분 다 전공이 뭡니까? 사회복지입니다. 그 사회복지죠. 네네. 그러니까 영유아면 영유아, 여성이면 여성의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연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한 해에 한 8건 이렇게 잘잘한 것까지 하면 거의 20개 가까이도 되고 한데 이런 큰 연구 실적을 남기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그 시책이라든지 그 기관 운영에 제대로 적용을 하고 있나요? 프로젝트가 큰 연구는 분야별로 해서 창원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를 해서 바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 5년 동안 그 창원시 담당과에서 제안한 연구와 시의회에서 제안한 연구를 33건을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별히 해야 되겠다는 기획 연구를 10건 정도를 다 한 바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계속 지적드리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 양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질적으로 얼마만큼 연구의 질적 향상이 됐는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네,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정확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조금 이렇게 맡아달라 해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본부팀에 인원 한계가 있어가지고 너무 또 소진되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또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재단 조직에서는 진단을 해보니까 이제는 민혜에게 돌려줘도 되겠다 해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시에서는 믿지 못하겠다. 한 1, 2년 더 재단에서 조금 관리를 해서 다시 민혜 넘겨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전문성이라든지 수행 능력을 평가하시는데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는 걸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건데 지난 그 4월에 이제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에 보면 그 면접위원을 이제 직원을 선발을 할 때 수행 인력을 선발할 때 면접위원이나 또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이나 전문성이 좀 오모한 분들을 면접위원으로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영유아나 아동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평가해야 되거든요, 직원이. 근데 이분들이 이런 어떤 모호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걸 어떤 기준으로 면접을 하신 거죠? 그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위촉을 하셨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그런 전문성을 요구하는 인력을 선발하는데 합당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의원님의 지적사항의 일부는 저희들이 전격으로 수용을 합니다. 당초 우리 기관장이나 우리 수탁시설에 인력 채용을 할 때는 그 전형별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 인사위원회 7분 중에 1명 아니면 2명, 그리고 자문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1명 아니면 2명, 그리고 외부 인사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고민을 해서 바꿔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좀 방향을 잡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 설립의 목적에 정책 개발, 조사 연구, 시민 욕구 분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최근 기관 운영이 늘면서 재단 내부에서도 운영 업무에 아까 그 이사장님 말씀도 그렇지만 너무 운영 업무에만 치중해 있기 때문에 정책 기능이 좀 약화됐다는 내부에서도 그러고 외부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기관 확대가 이제 재단 본연의 그 연구라든지 정책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네, 지금 이정화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좀 상당히 그 부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본부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본연의 복지재단의 지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우리 이사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재단이 그나마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 생각해서 시에서 급한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면은 저희들한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이렇게 재단에 좀 맡아달라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하고 우리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받고 계신다고 스스로도 생각하시고 외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홈페이지에 보면 지난 그 경영 실적 평가에서 2022년은 다를 받았습니다.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올해까지는 그 나 등급으로 좀 상향됐어요.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 이사장님에 대한 성과 평가는 2022년부터 24년 연속 S등급입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장의 서비스 질 문제와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는데 기관의 전반적인 성과와 기관장의 성과 평가 결과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장 품질 저하 우려에도 기관장의 성과 평가가 매년 최고 등급을 받는 이유는 뭐죠? 그거는 외부 경영 평가고 또 기관장 평가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 거는 맞지만은 S 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S 등급을 2번 연속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이 좋아서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열심히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네. 그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보건복지국장님 좀 부탁 나와주셔요. 국제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원시는 다양한 복지기관을 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광범위한 일괄 위탁이 시의 복지정책 체계와 어떤 정책적 그 방향성과 논리를 기반으로 어떤 정책적 방향성하고 그 연결돼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무슨 위탁하면 공공위탁이라는 명분으로 계속 복지재단에 넘기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원님이 시정 질문한 요지하고 조금 당초 집행부하고 온 요지는 조금 질문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게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재단에다 저희 시에서 재단에 위탁하는 부분을 의원님께서 계속 지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복지재단은 물론 그 주요 사업에 보면 복지시설 운영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저희 재단의 사업에 또 그 조례에 보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걸 주요 사업에 들어있고
물론 꼭 사회복지사업법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여성이나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큰 틀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에서 부분 해당되면 저는 복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근데 개별마다 그 기관마다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그걸 복지재단에 일괄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이에요? 일단 그 언님 타당하다는 말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그 사회복지 시설을 위탁을 하는 거는 저희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는 맞고 언님이 계속 그 사회복지 시설 외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이 없다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재단의 주요 사업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외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복지 사업은 재단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네. 시에서 어떤 그런 부분도 큰 틀에서 사회복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주기 전에 그 재단에 그 공공위탁을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셨나요? 일단 저 사회복지 우리 앞에 그 이사장님 생각하신 것처럼 연구를 하시는 연구분 계신 분들도 다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신 분들이고 저희 시에서 위탁 업무를 줄 때 사무만 주고 사람은 인원은 충원해 줬기 때문에 사람 업무가 넘어갈 때 어떤 사람하고 같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보면 이 각 기관마다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서비스입니다. 그죠?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돌봄. 이 돌봄도 이제 노인 돌봄도 있지만 영유아 돌봄, 초등학생 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고도의 그 전문성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그 규정에 그 외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맡겨도 된다. 타당성 검토 없이. 그리고 아까 우리 이 차장님이 얘기하실 때도 그 범위를 넘어서 운영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지만 그 집행부에서 하라 하기 때문에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그런 의중이 좀 많이 읽혀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건 행정의 편의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언님 시정 단초 시정 질문 내용하고는 좀 그 집행부에 넣는 질문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의원님이 말하는 저희 복지재단에 제하는 어떤 여성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보육이 정말 어떤 고도한 기술을 요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어떤 고도한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이미 복지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여성이나 아동이나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우리 복지재단에 근무하는 연구원이라든지 직원은 충분한 역량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게 무책임해요. 이 부분들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복지니까 다 해당이 돼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넘겼다. 이렇게 되면 여성가족부는 왜 생겼으며 재정부는 왜 생깁니까? 다 국가에서 하는 장관들이고 부서인데 그걸 세분화하는 건 그만큼 세분화해야 될 만큼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질문지에 없었기 때문에 질문지에 있었든 없었든 포괄적으로 제가 그 복지재단의 운영에 관해서 짚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의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원님 저 복지재단하고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복지재단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업무를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나 민간 위탁에 넘어갈 때 복지재단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업무를 넘기지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복지재단에 넘기고 그래 하진 않았습니다, 원님. 네. 그리고 국장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복지재단의 운영 그 인력을 바탕으로 볼 때 기관 운영 중심이 됩니다. 위탁기관 운영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뭐가 잘못됐나 하면 본래 복지재단이 해야 될 정책 연구라든지 이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이제 복지국장님이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을 한계를 위탁을 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라든지 또 역량이라든지 한 기관 맡기면서 직원 한 사람 늘려주고 이런 문제로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 복지재단에 이렇게 그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어떤 교유한 목적이 있는지 연구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복지재단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복지재단에 저희들이 시의 고유 사무라든지 민간 위탁 사무를 복지재단에 넘길 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하고 복지재단과 충분히 소통을 해서 앞으로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장기적으로 위탁 기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하신 것처럼 그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기준을 만들고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네, 자꾸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고유의 사무를 그 복지재단의 고유 사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거고 기타 그 재단의 어떤 정관에 명시된 업무라든지 조례의 근거에 없는 사무를 저희들이 복지재단에 위탁을 하라 이관을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복지재단하고 소통을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한대행님께 잠깐요. 대행님 오늘 많이 힘드시죠?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이사장님과 국장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네. 창원복지재단이 어떤 정책 연구를 한다든지 정책 연구를 해서 그걸 시범적으로 한 기관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가지고 다른 기관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랬는데 그런 기능을 하기에 그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 과부하가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들으신 것처럼 너무 많은 기관들을 계속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공공위탁이라는 명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저희들 창원복지재단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보통 정책 연구 파트가 있고 지금 시설 파트가 크게 두 개가 있던데요. 정책 연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 파트도 일부 있는데 시설 파트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건 또 시설 파트도 의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복지 수요가 아동부터 노인까지 해서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파트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노인복지, 지금 어린이 도서관까지 장난감 도서관까지 다양한 분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 한번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 복지재단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복지재단이 충분히 그 연구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연구를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해서 그 연구를 적용할 수 있는 기관을 그 시범적으로 한두 개는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시에서 껄끄러운 거는 전부 복지재단으로 넘기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안에 복지재단하고 협의했어요. 복지재단의 업무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재정립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좀 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업무 과부하 문제라든지 전문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권한대행님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셔야지 이 재구조화가 가능해질 것 같아서 네. 제가 질문을 네, 알겠습니다. 그 대행님을 모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 실무진에서 하다가 보면 지금 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6년이 됐지 않습니까? 6년이 되는데도 지금 굉장히 방향성에 대해서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그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이거 맡아라 저거 맡아라 또 아까 이사장님 얘기하시는 거 잘한 거 뭐 그거는 30개까지도 연구를 하고 이런 거는
그 살인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 창원시의 복지 정책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그 대행님의 결단과 네, 예. 또 이런 재구조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조속하게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원복지재단은 단순히 여러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창원시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방향성을 견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재단의 운영을 보면 위탁기관 운영 업무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정작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는 위탁기관 확대라는 양적 팽창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재단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와 정책 방향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복지 현장의 질을 높이고 또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